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출판된 제 첫 번째 책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기념으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려주신 것과 인터넷 서점의 리뷰를 참고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제 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처음 나타난 반응은 제목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 초등학교에서 3학년이 가장 중요한가요? 제목 때문에 괜히 아이들이 힘들어할까봐 걱정입니다. 초3이면 마음껏 뛰어놀 때 아닌가요? 등입니다. 제목이 다소 파격적인 것은 인정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책에서도 자세하게 썼지만 3학년 때 너무 많은 것이 변합니다. 당장 배워야 하는 과목의 수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업 시간도 늘어나며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저학년 때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시고 이제 우리 아이가 초3이면 학교에도 잘 적응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관심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난생 처음 겪게 되는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의 학습 격차 이야기가 뉴스에도 자주 나옵니다. 에이, 초등학교에서 무슨 학습 격차야. 라떼는 말이야,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교육과정이 달라졌습니다. 해피 이서팬. 그리고 또 다른 분의 글입니다. 초3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그리고 영어와 수학을 강조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다니. 저는 책에서 초3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하라고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선행학습은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보다는 지금 학년 내용의 심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어, 사회, 과학 등의 교과는 관련 내용 독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영어와 수학은 초3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현실적으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 2시간 수업으로 부족합니다. 집에서 꾸준한 영어 독서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워낙 계열성이 엄격한 과목이라 3학년 때 나눗셈을 못하는 아이는 4학년 나눗셈을 하지 못합니다. 3학년에서 분수의 개념을 모르는 아이가 4학년 때 분수의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은 독서로 충분하지만 수학만큼은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집에 가지고 와서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3학년 아이들이면 마음껏 뛰어놀 때 아닌가요? 마음껏 뛰어놀면 좋죠. 하지만 학교 수학 시간에 3학년 10살짜리 아이가 나눗셈을 못해서 40분 내내 고개를 숙이고 교과서에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시간 교과서를 읽지 못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교사의 마음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에서 오직 쉬는 시간 10분만 활기차고 즐겁습니다. 그 아이들이 조금만 공부에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데 부모님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의 현실을 부모님들께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초3 국어 글쓰기에서 설명문이나 논리적인 글쓰기를 시작하기보다 책에서 언급한 대로 일기쓰기, 즉 생활문 쓰기 정도만 해도 괜찮은지요?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논리적인 글은 몇 학년부터 시도를 하면 좋을까요? 초3이면 아직 어립니다. 초3 글쓰기에서는 일기쓰기만 제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일기쓰기를 담임선생님이 과제로 내주지 않더라도 아이 스스로 일기를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글쓰기는 5학년 정도부터 해도 됩니다. 글쓰기는 서로 다 통합니다. 일기를 잘 쓰는 아이가 설명문도 잘 쓰고 논설문도 잘 씁니다. 다음 질문. 초3에서 초5까지 국어는 교과 문제집이나 독해 문제집을 아직 안 풀려도 될까요? 네, 국어는 굳이 문제집을 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을 풀 시간에 다양하게 많은 책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담임교사에 따라 국어 단원평가를 보는데 아무래도 문제집을 풀어본 아이가 당장 점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의 단원평가 점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유익합니다. 다음 질문.
초3부터 초5 수학 초격차 아이들 심화 문제풀이는 학기 중에 교과서와 기본 문제집으로 하고 복습용으로 방학 때 풀리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건 아이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시간도 부족하며 힘들기 때문에 심화 문제집은 방학 때 복습 차원에서 이미 배운 내용들을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 선생님 책을 통해 교과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주지교과, 국어, 도덕,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은 국정교과서로 교육부에서 펴내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동일한 교과서로 공부합니다. 예체능 교과인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는 검정 교과서라서 각 출판사에서 펴내며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수학, 사회, 과학 교과도 검정 교과서 체제로 바뀝니다. 검정 교과서로 변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를 집필하고 만드는 분들이 교대 교수님과 해당 과목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초등교사들이라 어느 출판사든지 비슷하게 구성됩니다. 또 교육부에서 사전에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과목별 성취 기준이라는 커다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교과서를 보든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입니다. 초4 남아인데 아직까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초격차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제 집착력이 부족합니다. 무엇이든 대충 빨리 끝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성격이 급하고 대충 하려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요? 아이가 대충 한다는 건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초4의 내용이면 대부분 집중하면 2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니까 1시간도 더 걸립니다. 아이가 대충하면 아예 잠시 시키지 말고 그 시간에 하고 싶어하는 다른 걸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시간표를 짜면 아이도 책임감을 느끼고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야단치거나 실수를 지적하지 마시고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아이도 곧 3학년이 되는데 제 교육관이 책이면 된다입니다. 선생님 책에서도 기승전 독서를 강조하셨는데 초3도 문제집 풀이 없이 교과서 플러스 독서로만 될까요? 초3을 앞두고 독서를 더 열심히 하자 다짐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만 해도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수학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이의 수준에 따라 기본이나 심화 문제집을 풀면 좋습니다. 초등수학은 연산이 중요하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 그림책이나 쉬운 영어책 읽기가 정답입니다. 그 외의 과목들은 굳이 문제집을 풀어볼 필요 없이 관련 책을 폭넓게 꾸준하게 읽으면 됩니다. 옆집 유빈이는 국어와 사회, 과학도 문제집을 푼대. 앞집 지수도 전 과목 학원에 다닌대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 집중하며 책을 많이 읽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책을 읽는 가정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제 첫 번째 책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기념으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제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